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찍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네. 바이오의 분위기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고 있고 충분히 선제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다수의 제약 바이오주의 1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향후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상황과 국내 제약 바이오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제약 바이오주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약 바이오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문 의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에서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뭐 가벼운 작은 종목군들 말고 큰 덩치 큰 종목군들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요 바이오 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뭐 또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이런 또 실적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던 게 해당 산업에 해당 국가에 또 다시 승인이 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렇죠.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CDMO 쪽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긍정론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점유율 확대를 하려는 약을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에서 열어버리면 사실 이게 안 되더라도 시장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사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조금 꺾이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세가 분출되다가 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실적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하방 지지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이미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론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수급으로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횡보하는 라인에서 이런 손바뀜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을 이슈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R&D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올해에는 조금의 실질적인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R&D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거는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조금 선별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한 포인트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현재는 약간 숨고르기 양상도 약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갈등으로 뭐 미국의 생물보호법인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상황적 독점?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하반기에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반기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을 갖다 정리해 주신다면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번 달부터 이제 아스코가 열리죠. 또 이제 사실 바이오 일정 보시면 거의 10월 달까지 꽉꽉 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회가 뭐 한두 달 사이로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학회 이벤트들은 충분히 있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임상이라든지 이벤트가 없으면 사실 그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요 기업들이 3분기나 4분기, 그 하반기에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진펜트로 주요 PBM 등재가 되면서 이제 이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 출시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이 있고요. 또 5월달에 또 HLB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식도염 이제 미국 3상 탑라인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또 ABL 바이오는 담도암 이상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우리가 요번에 학회 이벤트가 있을 때도 좀 거론이 많이 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리고 비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벤트들이 쫙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ADC라든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좀 제한적이고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게 딱 터지는 데까지 임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반기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찍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네. 노보노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ETF도 거의 대부분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역사적 고점은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의 분위기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고 있고 관련 기업에서 당연히 승인 절차나 이런 흐름들이 잘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바이오 산업군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탑픽을 좀 뽑아주신다면 그리고 매매 전략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연말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그때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실적이 안 나올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CDMO 시장에서의 이런 생산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1공장부터 이제 4공장, 특히나 4공장이 이번에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이제 5공장부터 8공장까지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제 ADC 같은 건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시면 사실 신약이 새롭게 개발되는 것보다는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 부분들을 쫓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동안 코로나19나 이런 기간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둔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좀 몰려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MO 시장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으로 이해를 했을 때 왜 TSMC가 그렇게까지 계속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가 그리고 화장품 같은 산업군들에서도 왜 OEM, ODM처럼 제조하는 업체들이 계속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DMO 쪽은 당연히 한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C 제형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 대한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신약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 회사는 또 개발까지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합병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좀 주가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분할을 많이 하지 합병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합병하면서 항상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투명성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본을 진짜 끌어오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좀 거대한 빅파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요. 대신에 이 기업들은 조금 묵직하고 산업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포트 비중에 30%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30%를 다 담으시면은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고구마를 그냥 한 번에 10개 먹은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할로 나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10개월이 남았다. 그럼 한 달에 2%에서 3%씩만 담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평단과 수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긴 호흡으로의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한 산업군이고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